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20세기 전투의 결정적인 하루, 펑텐 전투입니다. 우리가 흔히 봉천으로 알고 부르는 이곳은 중국 발음으로 펑텐이죠. 지금 공식 명칭은 세냥입니다. 중국에서 세냥이라고 부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04년 2월부터 1905년 1월까지 계속 줄기차게 이어졌던 리순 전투 얘기했잖아요. 펑텐 전투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905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3주 동안 러시아와 일본이 전투를 했죠. 리순 전투에 비하면 그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여기에서 일어난 그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러일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 리순 전투였다면 펑텐 전투는 그 분수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1904년 2월에 일본 해군이 기습 공격을 해서 리순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2월까지 가다가 일본의 승리로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서 2달간 대치기가 있습니다. 대치기라는 것은 뭐냐면 양쪽 다 지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좀 가만히, 일본도 좀 가만히, 서로 좀 더 계속 가만히 있어줬으면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본토에서 탄 보내고 물자 보내고 작전 계획 짜고 본토에 보고하고 사실은 바빴죠. 이 바쁜 시기에 러시아군은 사실 은밀히 펑텐이라는 지역 남쪽에 샤호강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리순으로부터 북상을 저지하기에도 안성맞춤이고, 압록강에서 올라와서 서쪽으로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중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준비가 충분하진 않았어요. 리순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유럽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극동에 배치된 장병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어요. 그리고 계속 지고 있었잖아요.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알렉세이 니콜라이비치 크로파트킨 장군을 보냅니다. 이 크로파트킨 장군, 이 전투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명성이 높았어요. 러시아의 극동군 총사령관이었고요. 전략적, 작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1905년 2월) 당시를 좀 보죠. 리순 전투가 막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육군은 군사적으로 얘기하는 공세 종말점,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려운 시공간에 도달했어요. 물자 탄약도 없고 병력의 충원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병력이 있긴 있는데 어딘가 한 군데 다친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고.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 공격, 야 만주로 들어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그래서 펑텐 전투가 시작되죠. 2월 20일 일본군이 공격을 먼저 개시합니다. 러시아군을 포위 경멸하기 위해서 서쪽에서부터 3군, 2군, 4군, 1군 압록강군을 배치를 해서 동측에 있던 약한 압록강군을 2월 20일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반대편을 축구방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치열했습니다. 일본군이 우회기동을 통해서 포위 시도를 하면 러시아는 정면, 측면을 공격하는 일본군의 틈을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 반격, 재공격, 재반격 이런 게 많아서 공방이 어느 정도 되는 와중에 이제 며칠이 지나죠. 이제 3월 2일쯤에 드디어 일본군이 그토록 원했던 서측방으로 우회기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요. 러시아군의 이제 이쪽에 빵꾸가 난 거죠. 예, 러시아군이 그러면 이제 일본군이 오니까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뭘 선택을 하냐면,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지연전. 땅을 내주고 시간을 번다. 그런 지연전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 지연전을 하고 철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연을 하려고 한다는 그 계획, 그리고 내가 철수를 하려고 한다는 그 낌새를 절대로 적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도망간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철수 작전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것이 군사적으로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위대한 작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1950년 한국군 제3사단의 장사동 철수 작전을 위대한 작전이라고 미군이 평가하는 이유는 철수 작전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러시아군도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3월 4일에 전면 반격을 합니다. 막 한번 반격하는 거예요. 철수한다는, 지연전한다는 낌새 못 채게. 그래서 일본군의 공세를 일시적으로 저지를 해요. 근데 이때 일어났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일본군이 한번 빵 미니까 퉁 하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팍 미니까 팍 밀렸어. 여기서 딱 알았어야 되는데 크로파트킨 장군이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연한 다음에 철수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하 장군들은 일본군 미니까 확 밀리는데요? 공격해버리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크로파트킨 장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수를 해요. 그래서 펑텐 외곽으로 빠지기로 결심을 해요. 바로 이 1905년 3월 4일 러시아군이
지연전을 벌이기로 결심한 날, 크로파트킨 장군이 공격하지 말고 계획됐던 대로 철수해, 이것을 결심한 날이 이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하루입니다. 이 러시아군이 굉장히 좀 철수 준비가 적절치 않았나 봐요. 이 자리 일어나서 털고 이렇게 짐 싸고 하는 게 이렇게 다 관측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축으로 이렇게 측후방 공격을 하는 게 제3군이라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거를 야 니네 더 가 그래갖고 완전히 측후방을 막아갖고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펼쳐서 러시아군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후에 전세는 뭐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죠. 이 펑텐 전투,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지상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교전이 제일 치열할 때 있잖아요. 양쪽을 합해서 12,000명의 전사상자가 났대요. 그러면 12,000명이면 무슨 규모? 사단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합쳐서 사단이 매일 하나씩 없어진 거예요. 진짜 치열한 전투였던 거죠. 러시아군이 전사자가 8,705명, 부상자가 51,438명, 일본군이 전사자가 15,892명, 부상자가 59,612명. 러시아군이 일본군에 비해서 전사상자는 3배나 더 많았습니다. 전쟁사에 대해서 나온 아주 간략한 책을 보면 크로파트킨 장군은 굉장히 무능한 인물이었다. 전투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해서 전투가 끝나자마자 해임됐다. 근데 그거는 이 전투를 눈을 감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극동군 총사령관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와서 오늘날의 눈으로 전투에 하나 줬다고 바보다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전투라는 것은 직감에 의해서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충분한 준비보다는 최대한 빨리 점령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결정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예요. 부대 이동로의 점검, 분수 물자의 준비, 작전 계획의 그 완전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부대를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꼼꼼히 부대를 미시적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부대를 투입할 적기를 놓치곤 했던 것이죠. 펑텐 전투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신식 방어 무기와 구식 군사교리가 충돌했기 때문이죠. 즉 참호 속에 진지를 파놓고 기관총을 쏘는 전술과 일렬 횡대로 전진하는 구식 공격 전술은 서로 상극이었던 것이죠. 상극이 만나서 최악의 참사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따진다면 양측을 합해서 맨날 일개 사단이 없어지는 것이니까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식 군사 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과 러시아군은 피차 상대방의 기관총을 향해서 병사들을 계속 전진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를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사상 최대의 지상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대의 참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1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투로 일컬어지는 솜 전투보다 바로 이 펑텐 전투가 더 참혹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펑텐 전투의 결정적인 하루는 1905년 3월 4일 크로파트킨 장군이 철수하기 위해서 뒤로 빼라고 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